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산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리 산과 들에서 피어나는 약초를 찾으러 왔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약초를 말려서 빗자루나 광주리를 만들어 사용했을 만큼 흔했던 풀이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져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현재도 새롭게 찾기를 내기 위해 깎아낸 비탈 같은 곳에 물이 지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 풀밭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있지만 약으로 사용하려고 채취하는 건데 중금속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부러 깨끗한 곳을 찾아옵니다. 질경이의 씨앗이 한창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차전자라고 부르며 이 또한 매우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목표했던 약초 채취가 끝나고 돌아 나올 때 조금 채취해 가야겠습니다. 무더웠던 한여름이 지나고 다시 장마처럼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산과 들에선 묵묵히 제 삶을 살아내는 건강한 약초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채취하려고 하는 약초는 주변 사람들이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해와서 조금 많이 채취를 할 건데요. 그래서 낫 한 자루를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군락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목적물은 비수리, 즉 야관문입니다. 삼시세끼를 통해 방송을 탄 뒤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서 많이 찾고 있지만 비술이란 단어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야관문이라고 해야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술을 담궈 마셔보면 다른 약초주에 비해 굉장히 순하고 부드럽고 술맛 또한 좋아서 더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약초는 방송에서 말한 밤에 관문을 여는 약초가 아니라 야관문의 뜻이 밤에 관문을 닫는다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약초입니다. 그 이유는 야관문의 관이라는 글자가 문을 걸어 잠근다는 뜻으로 원래는 노인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밤에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밤에 소변이 나오는 문을 걸어 잠그게 해주는 풀이라는 의미로 야관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외에 야관문을 야합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밤에 합방을 하게 해주는 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야관문을 감아가며 실새삼도 자라고 있습니다. 실새삼은 조금 굵은 새삼과 효능이 거의 같은데요. 신체 허약이나 당뇨, 습관성 유산, 그리고 유정, 장염, 산후 출혈 등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보인 김에 조금 채취해야겠습니다. 비수리, 즉 야관문은 혈관 내피세포 의존성 혈관 이완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음경 해면체를 이완시켜 발기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천년 비아그라에 대한 접근은 아직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항산화, 항염증, 당뇨 및 대사장애 증후군의 개선 효과 등과 함께 미백 효과나 광노화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히 섭취해서 그리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한의학의 기본은 과한 것은 줄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준다입니다. 야관문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에 분포하는 콩과의 식물로 크기는 약 50cm에서 1m 정도로 자라서 관목과 흡사해 보이지만 여러 해 사리풀입니다. 온몸에 작고 부드러운 털이 나 있고요. 줄기는 곱게 서서 자라는데 윗부분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은 좁은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자라는데 잎 하나하나는 길쭉하고요. 잇몸은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는 아주 짧아서 주변의 다른 풀과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멀리서 봐도 아주 단정한 것이 조금의 눈썰미만 있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야관문에는 쿼세틴, 캠페롤, 비텍신 등의 플라보노이드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항산화나 혈당 강화, 항염증에 효능을 보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야관문은 초기 혈관염증 개선 효과와 그 작용 기전을 밝혀냈다고 2019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들 역시 야관문이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는데, 야관문은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팀은 혈관세포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량이 감소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야관문의 주요 성분을 살펴보면 비타민 A, C, E가 들어있고, 그래서 면역력 정진이나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야관문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내 단백질 합성에 도움이 되고 근육 성장과 회복에 상당한 효능이 있기도 하지만, 민간에서 떠도는 효능들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여 남성들의 성 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관문은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동의보감에는 콩팥을 보호해주고 간에 도움을 주며 기록을 회복시키고 천식을 가라앉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술을 포함해서 차로도 마실 거기 때문에 작두로 자를 때 술 담금용은 조금 길게, 그리고 차로 마실 재료는 작게 잘라서 실세상과 함께 말리고 있습니다. 술을 담그기 전에 세척 후 완전히 말려야지만 술이 상하지 않습니다. 야관문주를 담근 후 100일이 지나면 음용이 가능한데, 걸러내서 하루에 소주잔 한두 잔 정도로 복용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과하게 마시면 불면증이나 심장 두근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2, 3일 후면 마르기 때문에 당금주를 주문하고 자야겠습니다. 야관문의 잎은 샐러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몇 개 얹어 향을 즐길 생각입니다.